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기본 개념 중에서 유체역학 혹은 대기역학을 다루는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굉장히 간단한 부분이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대기역학을 시작할 때 가장 최초로 제일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이 좀 잘 여러분들한테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저도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할 테니까 뭐 잘 따라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관점이 유체역학 혹은 대기의 움직임을 다루는 관점이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해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여기 써 있는 대로 율러리안 디스크립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뭐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뭐 이건가? 자, 율러리안 디스크립션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율러리안 관점이라고 하면 돼요. 그냥 한국말로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 율러리안은 이제 오일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거를 그분의 관점을 따라서 이제 율러리안 디스크립션이라고 하고, 그리고 라그랑지안 다른 하나는 라그랑지안 디스크립션이에요. 역시 라그랑지안도 사람 이름이에요. 요 이제 방법론을 이제 설명을 한 사람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점은 뭐냐? 율러리안 관점은 조금 더 오래된 관점이에요. 이제 조금 더 일찍 만들어졌고 대신 아직까지도 많이 쉽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이 쓰이는 관점이에요. 요점은 뭐냐면 어떤 우리가 유체의 현상 혹은 대기의 상태를 서술할 때 우리는 대기의 질량을 따라가기보다는 한 곳에 스테이션을 놓고 관측소를 세워놓고 그 지점된 지점의 관측을 계속해요. 그럼 그 위에는 공기가 이렇게 지나가고 무수히 많은 공기들이 지나가죠. 하지만 어제 지나갔던 공기가 오늘 지나간 공기하고는 다른 공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기가 어떤 공기가 지나가든 간에 우리는 지정된 지점을 놓고 관측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지정된 지점에 대한 어떤 대기의 상태를 서술을 하겠다. 이런 관점이 율러리안 관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방법론이죠. 그렇죠? 그래서 관측소 세우고 그 관측소에서 이제 어제 관측하고 오늘 관측하고 내일 관측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지정된 지점에서 관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점은 at a fixed point, 그러니까 이제 딱 정해진 점에서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대기의 압력, 온도, 밀도, 뭐 속도 등을 재요. 사실 밀도는 잘 안 재요. 이거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하지만 뭐 아직까지는 설명하는 변수 중에 하나니까 써놨어요. 자, 제일 중요한 파트는 이 관점은 쉬워요. 그죠? 개념적으로 굉장히 쉽죠. 왜냐면 딱 지정된 지점에다가 온도계 박아놓고 온도 계속 눈금만 읽으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쉽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관측도 쉽고 이제 서술도 쉬운 거죠. 자, 요게 이제 율러리안 관점이고, 이제 요거 말고 다른 관점이 하나 더 있다 그랬죠? 그게 라그랑지안 관점인데, 라그랑지안 관점은 어떤 우리가 원하는 대기의 변수, 대기의 상태를 following a parcel,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에어 파셀 혹은 뭐 컨티뉴움을 설명할 때 이제 뭐 이제 컨트롤 볼륨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질량을 가진 어떤 물질, 대기면 이제 공기겠죠, 그렇죠? 그 질량, 공기 질량을 따라가면서 그 공기 질량의 온도와 압력과 속도와 밀도의 변화를 계속 추정하는 거예요. 요거를 라그랑지안 관점이라고 해요. 자, 생각만 해도 조금 어렵겠죠. 질량을 따라가면서 이제 걔의 변화를 계속 측정하는 거니까. 그리고 좀 어려운데 굳이 이 짓을 왜 하느냐라고 좀 질문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F equal ma 있죠. 그렇죠? F equal ma는 라그랑지안 관점에서 이제 적용이 돼요. 왜냐면 이 질량, 우리가 사실은 뭐 고전역학에서 이제 뭐 수레 갖다 놓고 혹은 뭐 이런 추 같은 거 갖다 놓고 혹은 지우개네요. 이건 지우개 갖다 놓고 얘가 속도, 가속 힘 주면 가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 지우개를 따라가면서 이 지우개의 가속도를 쟀죠.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물체가 너무 뚜렷하니까 이제 너무 이게 너무 당연해 보이는데 공기도 사실은
공기 중에 이렇게 우리 눈에 안 보여서 애매하지만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공기도 뚜렷한 질량을 가졌고 이 질량을 따라가면서 이 녀석의 질량, 이 질량의 속도나 가속도를 재야 F 이퀄 ma를 적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방법이 너무 사실은 어려워요. 뭐 생각만 해도 조금 어렵죠. 우리가 공기 보이지 않는 이 공기의 질량을 그리고 이 무수한 공기의 질량들을 다 따라가면서 그들의 속도를 측정한다.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해요. 사실 모델링으로서는 가능하지만 뭐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하지만 다행히도 이 윕러리안 관점은 이제 관측하기도 쉽고 이제 표현하기도 우리가 계산하기도 쉬운데 다행히도 윕러리안 관점의 식들을 이용해서 이 라그랑지안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저보다 훨씬 설명을 잘하는 비디오를 한 편을 볼게요. 미국 한 수십 년 전에 미국 NSF에서 만들어진 유체역학 동영상인데 이제 여기 홈페이지 주소 걸어놨으니까 유튜브에도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원하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보시길 원하는 분은 다 보시면 되고 오늘 저는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보여드릴게요. 뭐 오래된 동영상이니까 그 저작권 문제 뭐 이런 건 없을 거예요. 그리고 공부한다고 뭐 쓰는 거니까. 자,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뭐 소리도 들릴 것 같은데 들어보세요. To discuss the dynamics, we have to be able to describe the motion itself. The description of motion is called kinematics. We will be interested in the kinematics of continuous media, that is, in describing the motion of deformable stuff that fills a region. 자, 이렇게 되면 잠깐 멈추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의 이동 혹은 물질의 움직임을 서술하는 것을 우리는 키네매틱스라고 해요. 우리는 그냥 다 줄여서 다이나믹스도 역학이라고 하고 키네매틱스도 역학이라고 하지만 이제 크게 이제 영어권에서는 이제 그 두 개를 구분을 해요. 그래서 운동을 서술하는 건 수학적인 서술이죠. 뭐 속도가 얼마네, 가속도가 얼마네, 뭐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고 그걸 또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오고 이런 관점은 사실은 키네매틱스라고 불러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힘이 가해져야 힘과 이 가속도의 관계를 연결하는 것이 다이나믹스 역학이라고 사실은 미국 사람들은 이제 더 세부적 분류를 하는데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왜 키네매틱스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니까 그게 조금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이분이 계속 얘기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아직 힘에 대한 얘기는 나오고 있지 않으니까 계속 키네매틱스 얘기를 하는 거죠. 가속도 얘기, 속도 얘기, 그 속도를 어떻게 측정하는가, 가속도를 어떻게 측정하는가 이런 얘기 계속 들을게요. That fills a region. Specifically, we'll be interested in describing the displacement, velocity, and acceleration of material points in the two reference frames commonly used in fluid mechanics. 자, 그 두 개의 그 컨셉을 말한 게 윕러리안과 라그랑지안이에요. 그리고 머티리얼 포인트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질량을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에 대한 운동을 서술하는 관점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윕러리안이고 하나가 라그랑지입니다. 사실 설명을 다 듣진 않을게요. 이제 사실은 이 비디오의 중요한 점은 이제 중간중간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애니메이션들이에요. 지금 물질이 움직이는 모습. Show how these two descriptions are related to one another.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기는 혹은 물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다 저런 식으로 이제 수소 기포를 띄워가지고 저런 식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추적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거 실제로 이제 실제 물에서 이제 수소 기체를 계속 발생시켜가지고 전기 분해하면 물에서는 수소가 굉장히 쉽게 나오니까 수소 기체를 이렇게 띄어서 실제로 물체가 어떻게 흐르는지 보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너무 크죠. 이 하나하나 컨트롤 볼륨이라고 치기엔 너무 크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많이 처리를 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보여준 컴퓨터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어떤
to identify material points. 자, 머티리얼 포인트라고 부르는 게 우리가 말한 컨트롤 볼륨이에요. 질량을 In 따라가는 거. elementary mechanics, 저 we are 동그란 원, 오픈 accustomed to 서클, describing 그러니까 the 구멍이 뚫린 position 저 of a material 원이 point as a function of time, 질량 하나하나 이렇게 using a 따라가는 vector 거죠. drawn from some arbitrary initial location 그래서 시간에 to 따라서 indicate the 저런 식으로 displacement. 시간이 저렇게 위치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저거를 우리가 미분하면 We 속도를 will 얻을 use 수가 open 있겠죠. vectors, as here, to indicate velocity and displacement relating to material points, open points. In a given motion, we can compute the velocity and acceleration of such a point at each instant. 네, 뭐 그런 Here 얘기를 we 하고 있고, indicate the velocity by a vector attached to the point. 뭐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겠죠. 이 벡터 In 속도를. a continuous 네, 뭐 fluid, 요거는 of course, 여러분들도 we 굉장히 have an 자연스러우니까. infinity of mass points, and we have to find some way of tagging them for identification. A convenient way, though not the only one, is to pick some arbitrary reference time, which we will call the initial time, and identify the material 이거는 point 조금 by its location at that time. 디테일이니까 좀 지나갈게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보시고 싶으면 그 Mathematically, we 유튜브에 would say 찾아보세요. that the velocity 조금만 we have 지나갈게요. points 이런 like 식으로 this, 얘기를 하고 and in 이런 more 식으로 뭐 complex 잴수가 we 여러 would have to 개의 give the 파티클을 다 velocity 따라가면서 all 이렇게 잴 of 수가 its 있는데 description in terms 이제 of material points 이런 is 식으로 called 다 a 할 수 Lagrangian 있다라는 거죠. description of 요걸 the 이제 flow. 라그랑지안 디스크립션이라고 부른다. 그 첫 포인트들을 하나하나 다 따라가면서 Such 지금은 coordinates are 뭐 called 16개 정도밖에 안 Lagrangian 봤지만 or 사실은 sometimes 뭐 수천 개, material 수백만 개 coordinates. 띄워야 될 수도 있어요. 요걸 사실 제대로 오히려 하려면. From the Lagrangian 근데 이제 요 방법론은 We can F 이퀄 imagine MA가 attaching 정확히 적용된다는 장점이 있는데 instrument, 문제는 like a pressure 이런 gauge, 식으로 to a moving 물질을 point 따라가면서 프레셔 to make 게이지 같은 what 걸 we might 박아서 call a 계속 Lagrangian measurement. 측정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공기에다가 이렇게 압력계를 박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압력의 변화를 측정을 해야 되는 거죠. This 현실- sort of thing is attempted in the atmosphere 현실적으로 with balloons 필요한데 of neutral buoyancy.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If the 불가능해요. balloon does indeed move faithfully with the air, it gives the Lagrangian displacement.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Such 관점을 Lagrangian 하나 measurements are 쓰는데 actually very difficult, particularly in the 디피컬트들이죠. laboratory. 자, Give a field, 자, such as 그래서 an 우리가 하는 방식은 사실 이런 방식이죠. 뭐 유체는 지나가지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저 is 온도계든 defined by 압력 how the 기압계든 response of a 지정된 test 위치에 body or 박아서 probe, like 계속 this 측정을 하는 anemometer, 거죠. 그렇죠. varies with time 저게 at 현실이에요. each 우리가 할 수 point 있는 in some 어떻게 보면 coordinate system. 그렇죠. 그래서 저런 Here we are 게 probing in laboratory coordinates. We will always indicate such probing points in a coordinate system fixed 이런 in our 식으로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칭해진 지점에 대해서 그렇죠. here at each point. 그래서 뭐 A 이런 식으로 description 그렇죠. like this, 안 바뀌죠. which 거의. gives 이런 거를 이제 정해진 위치, 점을 딱 찍어가지고 그 위치에서의 속도, 압력, 뭐 온도 이런 것을 재는 저 관점을 율러리안 관점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간단히 하고 이제 슬라이드를 좀 본 다음에 동영상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내용들이 이제 율러리안 관점과 이 라그랑지안 관점에 대한 얘기예요. 자, 좀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문제는 여기서 시작해요. 우리가 F 이퀄 ma를 적용하는 게 뉴턴의 제2법칙을 적용하는 게 우리 운동방정식의 시작인데 그 운동방정식을 적용을 하려면 그 A가 가속도가 그 질량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그랑지안 관점으로 가속도를 재야만 한다는 게 문제예요. 뭐 서머다이내믹 에너지 이퀘이션이면 역시 물질의 질량을 따라가면서 온 그 질량의 이제 우리가 처음 정했던 그 물질의 질량을 따라가면서 온도의 변화를 재야만 우리가 서머다이내믹 에너지 이퀘이션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라그랑지안 관점에서의 변화율이에요. 온도의 변화, 시간에 따른 온도의 변화,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 뭐 시간에 따른 압력의 변화, 전부 다 어떤 우리가 정해준 그 질량을 따라가면서 그 질량에 대해서 변화율을 우리는 필요로 해요. 자, 그게 우리의 그 필요로 하는 라그랑지안 관점이에요. 이제 라그랑지안 이제 어떻게 보면 변수라고 할 수 있겠죠.
요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요걸 우리가 관측을 할 수가 없어요. 거의.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정해준 지점에 대해서, 정해진 시각에 대해서 이제 관측을 할 수가 있는데, 정해진 스테이션, 이제 그런 물질을 따라가면서 이제 표현하는 방식을 우리는 좀 픽스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물질을 따라가면서 변화율을 잰다라는 그 개념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식의 시간 변화율을,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미분이죠. 미분을 라지 D로 표시할게요. 요거를 우리는 전미분이라고 불러요. 토탈 데리버티브, 영어로는. 들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질량을 따라가면서 됐다라는 그 이제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변화율은 라지 D를 쓸 거예요. 그런 개념은. 그래서 라지 D를 쓰면 이거는 라그랑지안이구나, 질량을 따라갔구나 하면서 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우리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잴 수 있는 건 정해진 지점, 정해진 관측소에서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 혹은 정해진 지점, 두 지점 사이에 x의 변화에 따른 변화율, 역시 정해진 지점이죠. 그렇죠? 두 지점이긴 하지만 이 지점 역시 이제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y에 따른 변화율, 그리고 뭐 연직에 따른 변화율, 뭐 이런 식의 정해진 지점들에 대한 변화율을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두 지점. 시간도 어제 한번 관측하고 오늘 한번 관측하면 같은 지점에서 시간에 따른 온도의 변화를 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x쪽 방향도 3차원 라고 생각을 하면 뭐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x쪽 방향으로 이 포인트 놓고, 이게 뭐 x라고 할게요. x쪽 방향으로 이 포인트 놓고 이 포인트 놓으면 이 두 개의 온도 차이 구하면 이 온도의 변화율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x의 변화에 따른 온도의 변화율도 이 지점하고 이 지점의 차이로 구할 수 있고, y의 온도의 변화율도 정해진 지점 두 지점이 있으면, y쪽으로 이렇게 두 지점이 있으면 이렇게 가면서 변화하는 걸로 변화율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z 방향도 정해진 지점 한 개만 더 있으면 이런 식으로 연직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에 대한 변화를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한 점, 두 점, 세 점, 네 점 정도의 관측 위치만 딱 박으면 우리는 요거 값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재고 내일 재면 요 값도 구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측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요 라그랑지안 관점의 요 전미분항, 우리가 필요한 요 시간 변화, 질량을 따라가면서 온도의 변화를 잰 게 요 각각의 윕러리안 항, 정해진 위치에서 시간만 변화시켜서 구하는 것, 요걸 우리는 이제 편미분으로 이렇게 라운드로 표시를 했죠. 요거는 수학 시간에 배웠으니까 익숙할 거예요. 다른 항들은, 다른 차원들은 다 고정을 하고 딱 요 t라는 차원에 대해서만 이제 변하는 값, 고정된 지점에서 시간만 변할 때, 고정된 시간과 고정된 지점에서 x만 변할 때, y만 변할 때, z만 변할 때, 이런 걸 우리 편미분으로 나타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 윕러리안 값들의 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얘는 수학에서의 체인 룰로 굉장히 쉽게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자, 왜 그러냐? 우리 한번 써봅시다. 이제 제 얼굴이 멈췄으니까 잠깐 제 얼굴을 내리고 빈 공간을 좀 확보할게요. 비디오도 잠깐 낼게요. 자, 얘도 잠깐 내려서 그리고 빈 공간을 좀 확보합시다. 제 얼굴도 멈췄으니까 잠깐 내릴게요.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제 우리가 어떤 온도라는 변수가 있다고 치면, 온도 t라는 변수가 있다고 칩시다. 라지 t로 쓸게요. 온도. 시간하고 헷갈리니까 온도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온도는 시간에 따라서도 변하고, 그쵸? 그리고 x에 따라서도 변하고, y에 따라서도 변하고,
Z에 따라서도 변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4차원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공간적으로 3차원, 시간적으로 1차원에서 4차원. 그래서 실제로 온도는 이 4개에 따라서 모두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온도의 변화, 우리는 이 아주 작은 변화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온도의 작은 변화가 있다면 이 온도의 작은 변화는 사실 시간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X의 변화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Y 변화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Z 변화인 걸 수도 있죠. 무슨 얘기냐? 시간에 있는 변화, 오늘 지금 밤인데, 제가 지금 비디오를 찍고 있는 게 밤인데 시간이 좀 흘렀어요. 12시간이 지나서 낮이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 온도가 올라가죠. 낮이 되니까. 그런 시간 변화. 저는 여전히 여기 앉아 있는데, 물론 밤을 새진 않을 거예요. 여기 여전히 앉아 있는데 그 시간 변화에 따라서 온도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이 비디오를 찍다가 지쳐서 집에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제가 집에 가면 실험실보다 저희 집이 더 따뜻해요. 그래서 제가 X방향, Y방향, Z방향으로 공간의 변화를 가지기 때문에 온도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수학적으로 그대로 다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제 시간에 따른 변화에 대한 이거의 변화만 따지면 굳이 dt, dt, 그러니까 딱 시간에 따른 변화만 측정하고, 그리고 시간 변화, 그렇죠? 시간이 1초 변할 때 요만큼 변하는데 다른 건 고정하고, 시간이 요만큼 변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공간에 대한 변화도 X쪽 방향의 변화, 저는 X쪽 방향의 변화만 궁금해요. 그러면 X가 1m 변할 때 온도가 이만큼 변하는데 X가 몇 미터 변했다 라고 하면 이만큼 변화를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Y쪽도 마찬가지겠죠. dt, Y쪽에 의한 변화, Y쪽으로 1m 변하면 온도가 이만큼 변하는데 Y가 실제로 몇 미터 변했다, 이렇게 적을 수 있고, 그리고 Z방향도 동일하겠죠. dt, 펜이 좀 얇으니까 조금만 색깔을 바꿀게요. 이 정도 다시 쓸게요. 뭐 색깔이 바뀐 거 별 의미는 없어요. 자, Z방향으로도 뭐 1m 올라가면 온도가 이만큼 변하는데 Z방향으로도 요만큼 올라갔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질량을 따라서 요놈 M이라는 어떤 질량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어떤 질량. 이 녀석을 따라서 이 녀석의 온도계를 꽂아서 온도를 재요. 온도를 계속 재면, 이 녀석 계속 따라가면서 온도를 재는데 도대체 이 녀석의 온도 변화가 어떤 녀석에 의해서 기인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뭐 시간이 t라는 시간이 지났다고 칩시다. t라는 시간이 지나서 얘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했어요. 이런 데로 이동을 해서 여기 와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T2가 됐다고 칩시다. T1에서. 그리고 그 사이에 델타 T라는 시간이 지났죠. 그래서 결국은 델타 온도의 변화 델타 T는 T2에서 T1을 빼면 되겠죠. 이게 온도의 변화인데 얘가 애초에 T1이라는 온도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 녀석의 온도 변화가 이 순수하게 시간이 흐른 것만에 의한 것은 아닐 수 있겠죠. 이 전체가 모두 이런 식으로 기여를 하니까. 그쵸? 그래서 얘를 도대체 얘를 따라가면서 질량을 따라가면서 시간의 변화에 따른 얘의 온도를 측정했을 때, 그쵸? 그럼 얘도 정확히 다 델타 T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델타 T, 델타 T, 델타 T 이런 식으로 나눠줄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거는 개념적으로 우리가 이 녀석을 물질을 M이라는 질량을 따라가면서 얘 온도 변화를 잰 거니까 우리가 말했던 요 전미분항이네요. 질량을 따라가면서 온도 변화를 잴 때 우리는 전미분항으로 표현을 하고 그냥 그거 표시하기 위해서 라지 D를 쓴다고 했죠. 그래서 개념적으로 얘는 라지 dt, dt 질량을 따라가면서 시간에 따라서 온도의 변화를 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 녀석은 같은 시간이니까 뭐 개념적으로 지워지겠죠. 그래서 얘는
dt, dt 요 항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겠죠. 자, 얘는 dt, dx는 뭐 편미분한 거니까 그대로 있을 거고 요 녀석의 개념을 좀 고민해 보면 되겠죠. 이거는 m이라는 녀석이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에요. 그리고 델타 x는 이 m이라는 녀석이 x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죠. 그쵸? 이게 델타 x죠. 그쵸? 그래서 결국은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델타 x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구했으니까 이거는 u 방향의 속도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x 방향의 속도 u죠. 우리는 얘를 u라고 쓰는데. 그쵸? 그래서 얘는 u dt dx가 돼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이게 그게 되고 이것도 개념적으로 동일하죠. 역시 델타 y는 이제 y 방향으로 이동한 좀 삐뚤어맞지만 이해해 주세요. 이게 델타 y죠. 그렇죠? 그래서 t라는 시간 동안 y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했구나 라는 걸 측정한 거고 결국은 이게 v가 되죠. y 방향의 속도 v dt dy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측정한 시간 동안 z 방향으로 얼마 이동했는가 이 질량이 w죠. 우리는 연직 방향의 속도는 w라고 쓰죠. w dt dz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을 통칭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량을 따라가면서 온도의 변화를 재는 걸 각 픽스드 포인트의 어떤 값들로 대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요게 그래서 요 포인트 이게 이런 식으로 그냥 퉁쳐서 한 번에 보는 요 관점을 라그랑지안 그래서 f 이퀄 ma나 실제 우리가 방정식을 만들 때 써야 되는 파트인데 이걸 실제로 우리가 측정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이제 고정된 지점으로부터 얻어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조합을 통해서 각각의 이제 시간에 대한 거, x에 대한 거, y에 대한 거, z에 대한 걸로 쪼개서 구할 수가 있는데 이 관점이 율러리안 관점이에요. 그런 식으로 구하는 게.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율러리안 관점에서 얻어진 값들의 조합으로 우리가 필요한 라그랑지안 값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 식은 대기역학을 통칭해서 끊임없이 나오는 식이니까 꼭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진짜 굉장히 많은 시간을 그려서 이 잘 써지도 않는 마우스로 열심히 그려가면서 했으니까 꼭 여러분들도 그 정도의 정성을 좀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large dt, dt라고 쓸 텐데 요거는 알고 보면 이런 식의 이제 파셜이라고 불러요. 편미분이니까 이제 partial dt, dt와 uv, w 요거의 조합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벡터 캘큘러스를 열심히 들었으면 요 uv, w를 우리가 v라는 벡터로 표시할 수 있고 이 녀석은 알고 보면 템퍼러처 그레디언트다라는 사실을 알겠죠. 그래서 템퍼러처 그레디언트로 이런 식으로 얘는 요걸로 이렇게 줄여서 쓰기도 해요. 요거는 그냥 그대로 쓰고. 그래서 이런 형태나 이제 이런 형태로 이 형태를 표시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이제 수학적인 데리베이션이에요. 뭐 개념적으로 사실은 그럴듯하죠. 그럴듯한데 이제 마음에 안 와닿죠. 사실은 이제 가슴에 와닿아야 이해가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이 아저씨의 이분의 비디오를 한 번만 더 봅시다. 이 비디오가 이제 조금 그런 부분을 설명을 잘 해줘요. 자, 비디오를 좀 볼게요. 돌려서. 자, 요거까지 설명을 했고, 자, 여기는 그냥 다 지나갈게요. 자,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요거는 관심 있는 분들은 보세요. 자, 이제 요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계곡이에요. 좀 이상해 보이긴 하지만 계곡이고, 이제 계곡에 이제 물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어느 지점에 누군가 이렇게 실수로 이제 방사능 물질을
여기다가 실수로 했는지 뭐 고의로 했는지 모르지만 여기다가 배출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방사물질이 이런 식으로 점점 흘러가겠죠.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방사능 물질을 배출한 곳에서는 방사능 물질의 밀도가 굉장히 높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방사능 물질의 밀도가 굉장히 높고, 근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방사능 물질의 밀도가 조금씩 낮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방사능 물질의 밀도가 거리에 따라서 조금씩 이 식으로 줄어드는 형태를 가지겠죠. 그리고 방사성 물질이니까 시간에 따라서도 얘가 줄어들겠죠. 지금은 요만큼 있지만 이제 시간이 좀 더 그러면 점점점 사라지겠죠. 그런 상황을 이제 가정을 하고 이분이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말씀드린 거니까 이제 요거를 이제 요런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Now 있고 let us imagine that the tracer is 굉장히 작은 suddenly and 영역이긴 하죠. uniformly distributed in the river. 강이 있는데 일단은 방사능 물질이 전부 X 방향으로 동일하게 These 있다고 dots 일단 that 가정을 are 해봅시다. gradually 쉽게. disappearing 이 방사능 물질이니까 symbolize the 시간에 tracer, 따라서 which 저런 식으로 is 줄어들죠. gradually decaying 그렇죠? everywhere. 왜냐면 방사능 물질은 시간에 따라서 디케이 하니까. These filled-in 그래서 이런 식으로 circles represent two laboratory 공간에 points, 따라서 which are 변화는 없지만 시간에 infinitesimally close 따라서 저렇게 together on the 주는 same 상황을 string 먼저 line, 생각해보자. 이게 더 but which 쉬우니까 look far 실제로 그렇진 apart in 않지만. our expanded view of the river. Since in this case we distributed the tracer uniformly, the radioactivity at the two laboratory points is the same, but is changing with time. We can add radiation counters at the laboratory points. 자, 그래서 왼쪽이 The solid bars on these Eulerian radiation counters indicate the level of radioactivity at these two 게이지, 이거 laboratory 게이지예요. points. 게이지고 이제 왼쪽부터 재는 거죠. 왼쪽에 이렇게 하나 재고 오른쪽에 하나 재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두 개의 게이지 차이로 이제 뭔가 이제 We can 시간에 따라서 monitor 잴 수 the 있고 level 공간에 따라서 잴 수 experienced by a 있겠죠. material 그렇죠. point traveling from one laboratory point to the other 그래서 by 실제로는 watching the open bar on the Lagrangian counter carried by 이런 it. 식으로 오픈 서클 물질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지만 The dashed 그렇죠? bar represents the value recorded by the Lagrangian counter 이제 as the material 요 point 지금 passed 열려 through 있는 the 요 left-hand 오픈 laboratory point. 박스가 이제 라그랑지안 관점의 Comparing the 지금이에요. before and 그래서 after values of the Lagrangian counter, it is evident that the traveling point sees only the same change that each of the laboratory points sees.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는 This 이런 can 상황 be 속에서는 written X에 as the 대한 변화가 time 없으니까 difference 라그랑지안이나 multiplied by the 율러리안이나 rate of change with time. 같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변화는 Suppose now, 이 however, R이라는 값, 아까 that 우린 the T를 tracer 썼죠. is not 그래서 uniformly 그 distributed 요 in 값, the 우리가 river, 원하는 어떤 값이 시간에 따라 but 얼마씩 that the 변하는데 intensity 거기에 is 그냥 greater 지난 시간을 upstream. 곱하면 이제 변화를 벌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쉬운 관점이고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을 가봅시다. X 방향으로 Now, 레디오 the intensity 액티비티가 at the 점점 downstream 줄고 있죠. point is 그렇죠. 아까 initially 설명한 lower, 대로. and of 시간에 course 따라서도 both are 줄어요. decreasing with 그래서 time as 여기는 before. 재면 이만큼인데 여기는 재면 이만큼인 거죠. 그래서 X가 시간이 지나지 않아도 X Just as 방향으로 before, 이동하는 the 것만으로 only change 이제 experienced 양이 주는 by 거죠. the material point is due to 그래서 decay. 시간에 The 따라서도 change seen 주는데 at a laboratory X point is 방향으로 not, 가는 however, 것 때문에도 since new 줄어요. material of originally 그러니까 higher intensity is being swept 더 back. 많이 줄겠죠. 그렇죠. 아까보다. To express the 그렇죠. change experienced by a material point in Eulerian variables, we need two terms: the change of intensity with time at a fixed point, and the intensity difference between laboratory points at a fixed time. 자, 봅시다. 그래서 The 여기 total 이런 식으로 돼 change 있고 when the 쭉 material 내려가면서 point 또 has 여기 reached the 지나면서 여기 right-hand 또 여기 laboratory 지나죠. point 근데 is given 실제로 by the difference in level between the 시간에 dash 의해서 counter on the left. 이제 줄어든 양은 요것밖에 안 돼요. 현재. 그렇죠. The change with time experienced by either laboratory point 요게 is 이제 given by the 시간, difference in level 시간이 지나면서 델타 between the t라는 dash 시간 counter 때문에 and the 시간에 의한 Eulerian 디케이 counter on the 레이시 left, 요것밖에 아닌 거예요. and can be written as before 근데 실제로 as 물질을 the time 따라갔을 때는 difference 요만큼까지 줄었죠. multiplied by 그러니까
the rate of change with time. 요만큼이 더 The 줄어들면 change due to the intensity difference between the 그래서 laboratory 이게 points at any 시간의 time 순수하게 시간 is 변화에 indicated by the 의해서만 difference 주는 in 값 level between the two Eulerian counters, and can be written as the distance traveled multiplied by the spatial gradient in the direction traveled. 요거는 이제 The x distance 방향으로 traveled can 이동했기 be 때문에 written 준 값이에요. as the 그래서 time r difference 값이 x에 따라서 얼마 multiplied by 이동하는지를 the magnitude of the 재고 velocity. 거기다가 이동한 x 거리를 재면 이제 실제로 그 준 값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The 식으로. total change is the sum of the two changes described. 이런 식으로. 그리고 델타 x는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해서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쓴 식이에요, 그대로. The 그렇죠? material or 똑같죠? substantial derivative is 그리고 the 이제 name given 단위 to the 시간당으로 expression 모아주면 multiplying the time difference. 이제 This 단위 is 시간당으로 simply the rate 모여주면 of change with respect to 이 time 안쪽이 seen by the 실제로 material point as it 그 passes the laboratory 질량을 point. 따라가면서 expressed 이제 in laboratory 시간에 따라서 coordinates. 변하는 양을 Since 재는 is 게 to 되는 거죠. emphasize 그렇죠? that the material derivative is the rate of change seen by a material point as it passes a laboratory point, but expressed in laboratory coordinates. 자, 우리는 In vector 그거를 notation, the velocity times the 이제 gradient in 라지 its D, direction T 라지 can D be written as R이라고 the 라지 D scalar T product of 이렇게 velocity 그래서 이거를 and the gradient. 라그랑지안이고 율러리안 텀 두 개로 지금 라그랑지안을 설명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는 네 개라고 했는데 왜 지금은 두 개냐? x 방향으로밖에 변화가 We're 없으니까. also interested 만약 in the material y 방향으로 derivative of 변화해서 a y가 하나 vector 더 field 붙고 z such 방향 as the 변화했으면 또 z도 velocity. 있겠죠. 그래서 We're 확장하면 especially 이런 interested in 식으로 that 되겠죠. because the material derivative of the velocity gives an expression for the 뭐 acceleration. 제가 설명한 것과 뭐 which we 동일한 need for the 설명인데 뭐 momentum 이분의 설명이 훨씬 더 The 이해가 잘 expression 되죠. that we just 그렇죠? obtained for the material derivative of a scalar field 자, would 여기까지만 보고 work just as 비디오는 나중에 뭐 기회 되면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뭐 비디오 대신 제 얼굴을 보여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 원하지 않겠지만, 자 봅시다. 자, 이제 사실은 오늘 요게 제가 설명하고자 했던 주요 요점이고, 요거까지만 이해를 하셨으면 사실은 오늘 하고자 하는 말 다 했어요. 이게 딱 개념 한 개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를 하셨으면 성공을 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는 아까 이제 했던 거에 그냥 다른 예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한번 연습 삼아 한번 해보세요. 연습 삼아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뭐 이런 상황을 좀 가정을 해봅시다. 이제 시간이 0초라고 칩시다. 여기가 그렇죠? 0초라고 치고 시간이 1초가 흐른 후에 이게 온도 분포라고 생각을 합시다. 온도 분포고 이게 시간이 1초 흐른 후에 온도 분포인데 어떤 상황을 뭐 생각하시면 편하냐면 제가 집에 왔는데 집이 너무 추워요. 집이 너무 추워서 여기다가 난로를 떼요. 난로를 하나 뭐 이렇게 뭐 불만 그릴게요. 슉. 뭐 불이 잘 안 그려지네. 네, 뭐 포기합시다. 이 정도 됐네. 뭐 좀 이상하지만 불려고 합시다. 불을 이렇게 뗀다고 치면 불을 뗐으니까 이제 불 주변으로는 더 따뜻하겠죠. 그리고 불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추운데, 그리고 불을 떼고 났으니까 시간이 지나서 한 1초가 지나고 나면 주변이 더 따뜻해져 있겠죠. 불은 여전히 여기 있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계산하기 쉽게 불을 땜으로써 인해서 방 전체의 온도가 평균적으로 다 똑같이 1도씩 올라갔다고 칩시다. 그래서 여기 있던 1도 라인이 여기에서는 2도가 되고, 여기는 1.5가 2.5가 되고, 2.5가 되고, 여기 있는 2도는 3도가 됐다라고 칩시다. 오케이? 이런 상황 속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 집에 들어가서 제가 여기 M이라는 지점에 제가 여기 있었는데, 제가 집에 와서 난로를 켜고 나서 그냥 기다리지 못하고, 왜냐면 기다리면 1도 온도가 그냥 1도씩만 초당 1도씩 올라가는 것만 우리 득을 볼 수 있으니까 제가 기다리지 못하고 추워서 난로 쪽으로 이동을 해요. 제가 난로 쪽으로 이런 식으로 2m를 이동했다고 칩시다. 난로 쪽으로 이동했으니까 난로 가까이 갔으니까 더 따뜻해졌겠죠.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나는 1도만 이제 따뜻해지는 걸 느꼈을 텐데 난로 가까이 갔으니까
그만큼의 x방향의 이동 때문에 생기는 또 득이 있겠죠. 그거 전체를 다 합치면 제가 토탈리 받은 득이 돼요. 1초간 저는 여기 있다가, 그쵸? 여기로 옮겼으니까 저는 여기 요 시간대는 여기 있을 때는 1도였는데, 그쵸? 전 느끼는 게 1초 후에 저는 1로 이동해서 4도를 얻게 됐죠. 그쵸? 그래서 저는 1초간 3도의 득을 얻었어요. 그쵸? 그래서 저의 질량을 따라가면서 저를 따라가면서 시간에 따른 온도의 변화를 재면 1초에 3켈빈을 저는 얻었어요. 그렇죠? 요게 뭐 굉장히 쉽죠. 라그랑지안 관점이에요. 굉장히 쉬워요. 그냥 개념적으로는 측정이 어려울 뿐이지 생각하기는 라그랑지안이 훨씬 쉬워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걸 측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윕러리안으로 표현을 하는데 윕러리안이 정말 라그랑지안하고 값이 똑같은지 한번 봅시다. 윕러리안 폼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텀을 모으는 게. 자, 그래서 이제 윕러리안 관점에서 다가보면 이 방의 온도는 고정된 지점에서 시간만 변했을 때 온도가 몇 도가 오르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 거죠. 이거는 우리는 이건 알고 있죠. 시간당 1초당 1도씩 오르고 있어요. 모든 점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위치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면 저는 시간당 1도씩 오르는 것을 느꼈겠죠. 그래서 x, y, z 방향으로는 이동하지 않고 t만 변했을 때 온도가 얼마나 증가했는가? 1켈빈이 증가를 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 텀을 한번 봅시다. 요 방은 온도가 x 방향으로 다른 건 다 가만히 있고 y, z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시간도 변하지 않고 했을 때 온도가 x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만 온도가 얼마 변하는가를 알아야겠죠. 일단 이렇게 계산을. 그거는 여기저기 관측을 많이 하면 되겠죠. 그냥 관측소만 많이 박으면 온도계만 많이 박으면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여기도 받고 여기도 받고 여기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박으면.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이제 뭐 이쪽에 자가 있으니까 이쪽에서 할게요. 지금 여기가 2도인데 지금 여기가 2m 거리인데 2m 거리가니까 4도가 됐어요. 무슨 얘기냐? 이제 2m를 이동하면 2도가 오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dt dx는 2m per 2켈빈 per 2m예요. 그러니까 뭐 1켈빈 per m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값은 지금 요거예요. 그렇죠? 요거.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속도뿐이죠. 속도만 알면 되겠죠. 그렇죠? 속도를 재면 되겠죠. 제가 여기 있다가 0초 때는 여기 있다가 1초가 흐르는 사이에 일로 2m를 이동했죠. 저는 초당 2m/s의 속도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u는 2m/s예요. 자, 그리고 y 방향으로 이동하지 않았으니까 이 텀은 여기서는 없을 거고 z방향으로도 이동 안 했으니까 이 텀은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만약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설명드린 게 맞다면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설명드린 게 맞다면 요 값과 요 값들의 합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3켈빈/s가 나왔는데 요거 죄송해요. 요거는 지웁시다. 이건 다 지울게요. 여기서 3켈빈의 값이 나왔는데 결국은 요 두 값을 더한 것도 3켈빈이 나와야겠죠. 실제로 보면 1켈빈/s 여기 2니까 1이고 2니까 2 그리고 켈빈 남고 미터 날라가죠. 그래서 여기도 2켈빈/s가 나오죠. 여기는 1켈빈/s가 나오죠. 결국 이 녀석도 3켈빈/s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설명드린 윕러리안 관점으로 열심히 더해서 구한 값이나 라그랑지안 관점의 값이나 값은 궁극적으로 같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놈이고 개념적으로는 이게 훨씬 쉬운데 실제 우리가 관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이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놈들의 조합을 이용해서 이 녀석을 계속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러리안 관점하고 라그랑지안 관점을 오늘 서술을 한 거예요. 오케이? 자, 이 정도면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것으로 표현해도 상관은 없다. 두 개가 수학적으로 같으니까. 오케이? 어떤 상황을 가정해도 잘 맞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다른 상황을 한번 가정하고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뭐 이 슬라이드는 올려드릴게요. 슬라이드는 올려드릴 테니까 이걸 보시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량 보존도 율러리안 관점과 라그랑지안 관점으로 또 다시 유도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자, 그럼 됐고, 뭐 레퍼런스는 여기 좀 보시면은 찾아볼 만한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